참 이 무더운 날씨에 시가 오기에 이렇게 원군 각지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그냥 단순한 어떤 기교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 하나의 도다, 진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를 토득하려면 진리를 토득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역시 이 무더위를 무릅쓰고 불원천리하는 그런 정성 속에서 또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얘기지만 그럼 진리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뭐 세 가지 질문입니다. 우주 만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도대체 우주 만물이란 무엇인가? 그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럼 그 철학은 플라톤이라든지 칸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진리다 라고 말할 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했으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의 머리로 추리로 한 것 아닙니까? 논리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류 문명에서 진리다, 도라고 말한 사람들의 논리가 한 번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주관적이고 또 자기 추리, 자기 논리로 했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틀이에요. 하나의 자기가 만든 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단한 진리라고 믿고 그들을 존경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플라톤, 마르크스 대단한 존재로 그냥 목숨 걸고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말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전 진리를 말할 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말할 때가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학도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과학에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과학을 우리는 고전 물리학적 과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과학은 소위 그 거시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물리학, 소위 과학이었어요. 그럼 거시적인 물리학의 핵심이 뭐냐? 이 우주 만물은 질서정연하고 고정적이고 불변하고 그런 세계로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근거해서 했죠. 그래서 우리 시학의 할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은 자연의 모방이다. 왜? 자연이 바로 진리니까.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만도 그 위대한 시가 된다. 그러니까 시라는 게 다른 것보다 자연을 모방하기만 하면 된다. 자연을 흉내내기만 해도 그것은 훌륭한 시다. 이렇게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연에 대한 입장이 그동안은 그런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고정불변하기 때문에 바로 진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지금 와서 이 양자역학에 와서 이 원자과학을 보니까 자연과학이 질서정연한 세계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는 그 질서정연한 세계가 아니더라 하는
그 세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과학이되 질서정연한 완벽한 그러한 진리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대단히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자연, 이 입장에서 새롭게 자연을 보고 그런 과학을 통해서 나의 시각을 정립하고 내 인생관, 내 우주관을 정립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지금 양자역학이나 이 원자학을 근거로 해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런 거시적인 세계관, 자연관이 아니고 이제 미시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연이라고 하면 거시적인 세계만 생각했는데 그 자연, 우주만물이라고 하는 자연이 거시적인 세계가 아니라 따지고 보니까 모든 우주만물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본 요소인 원자가 바로 기본 요소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원자의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새로운 과학적 관점에서 도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이 강의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가 뭐냐? 그게 원자라고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부분에 인간도 그렇고 우주 만물도 그렇고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자로 출발한다면 그런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원자는 그 둘레에 전자가 있고 그 가운데 핵이 있는데 그 핵은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겠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그 전자의 속성을 조금 얘기했어요. 그 전자의 속성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이 전자들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위성들은 아주 정확하게 잘 빙빙 잘 도는데 그러면 전자도 핵의 주위에서 빙빙 잘 돌까?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그렇게 빙빙 잘 돌지를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느냐? 제멋대로 불규칙하게 도는 거요. 그래서 그것을 불확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의 세계에서는 원자핵 주변을 도는 전자가 질서정연하게 도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여기저기서 펄떡펄떡 뛰면서 불규칙하게 돌더라. 이게 불확정성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과학과는 다르죠. 우주 자연하면 질서정연한 건 줄 알았는데 우주 자연의 기본 요소인 원자를 보니까 질서정연한 거 아니더라. 오히려 불확정성, 불규칙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불규칙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전자들의 화학 변화와 시학의 은유입니다. 전자들의 화학 변화와 시학의 은유. 그리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이 전자들은 불안하다.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 지어는 좀 철학적이죠. 전자들은 불안하다. 다시 말하면 불안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왜 전자는 불안정할까?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시도를 터득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도
그 도를 찾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하면서 내는 결론은 전자들도 전자들은 불안정하다가 제 얘기의 시작입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 그렇잖아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왜 살려고 애씁니까? 좀 더 안정되고, 배부르고 등다스고 행복하기 위해서 모두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이상적인 생존 방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어떨까? 아니, 원자들 하면 새덩이, 무생물들 이름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어떨까? 그냥 돌멩이라든지 새덩이라든지 나무토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인데, 그런 것들도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원할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야 저들은 무생물이니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거시적 세계관의 사고다. 옛날 생각을 보면, 그런 것들이 무슨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갈구하겠냐. 생물과 무생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생물은 움직이고 변화하고 발전하지만 무생물은 영원히 부동불변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원자 이하의 미시적인 양자의 세계를 보면서 그러한 이분법적 고정관념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들만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원하고, 생명이 없는 무생물, 물질, 원자 그런 것들은 안정, 평화, 움직임, 변화, 발전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전자들을 보니까 저들은 한순간도 정지하지 않고, 그것도 빛의 속도로 영원히 퀀텀 점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저리 뛰고 있으니 물질은 부동이 아니라 움직이는 존재다. 이게 중요한 출발입니다. 물질은 부동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도 움직이는 존재예요. 움직인다는 것은 달리는 파동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원자들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명이 있는 생물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원자도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자, 그러면 왜 저들은 그렇게 영원히 뛰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자의 전자들은 영원히 뛰어요. 만일 저들이 안정된 조건이라면 그렇게 뛸까? 인간도 배가 부르면 일하지 않고 쉰다. 그렇죠. 모든 생명체들을 배부르면 가만히 있지, 뜁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뛰는 이유도 불안하니까, 결핍을 느끼니까, 배고프니까, 불안정하니까 안정과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뛰는 것이 아닐까? 자, 이게 제가 참 이 전자를 이렇게 뒤지면서 참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놀라운 조물주의 오면 섭리가 아닐 수 없다. 앞서 원자는 둘레에 마이너스 전자와 중심에 플러스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둘레의 전자는 빛처럼 빠르게 그것도 불확정적으로 뛴다 했는데, 그 뛰는 이유를 보니 거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었던 것이죠. 그 신비가 뭐냐? 그들도 불안정하니까 뛰는 거예요. 안정을 찾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아니, 편안하면 왜 뛰겠습니까? 불편하니까 뛴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자는 전자들이 핵 주변을 돌면서 계속 불규칙하게 뜁니다. 그 이유는 마이너스 전자는 플러스 양성자와 개수는 같아요. 네, 원자를 보면은 이 전자하고 여기 양성자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숫자가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숫자는 같은데, 숫자가 같으면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양성자의 무게는 전자의 1836배나 무거워요. 숫자는 같은데 무게는 1836배예요. 양성자가.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대등하겠습니까? 양성자와 전자가 대등할 수 있나요? 1836배예요. 에너지가. 그것이 중간에 있고 겉에 전자가 있어요. 더구나 핵에서 가장 먼 외곽 궤도를 도는 전자들은 더욱 외롭고 불안하다. 그 이유는 중심에 있는 양성자는 중성자가 강력으로 붙들고 있지만 이놈들은 움직이지 못하게 강력이라는 힘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겉에 있는 놈들은 붙들지도 않아요. 외곽을 도는 전자들은 조물주가 창조할 때부터 불안정하게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과학자들 이런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이는 전자일계, 양성자 일계인 수소에서 전자와 양성자 92개 참 하나님의 조물주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숫자는 같은데 무게는 1860배예요. 1836배예요. 그런 불균형을 만들어놨죠. 더욱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난 참 이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원자는 1번에서 92번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있는 원자는 92종밖에 없어요. 92종. 그러니까 수소라고 하는 전자 하나에다가 92번 우라늄까지 92개밖에 없습니다. 그놈이 모여가지고 붙었다 떨어졌다면서 물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세상 만물을 만들어요. 92개입니다. 딱 9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한 개에서부터 92개까지 그 원소의 배정이 단 하나도 안정된 놈이 없어요. 구성 자체가 그래요. 나는 그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부터 92번까지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단 한 놈도 안정된 구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양성자는 여기서 뭉쳐있고 전자들은 뭉쳐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궤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궤도를 각각 돌아요. 도는데 여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자들은 제일 첫 번째는 2개, 그 다음에 8개, 8개 이렇게
궤도에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마지막 놈, 이 마지막 놈은 그럼 왜 8개로 해놨냐? 이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기인데, 전자들 간에는 옥텟 룰이라는 게 있어요. 옥텟이라는 말은 8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들이 8개가 뭉치면 편안해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8개가 뭉치면. 난 참 이거 요즘 공부하면서 이야 참 놀라운 신비로움을 내가 알겠다. 8개가 전자가 되어야 안정을 유지해요. 그런데 주물주는 첫째 줄 2개, 8개를 마지막 줄에는 말이요. 마지막 줄에는 8개로 배치한 놈이 하나도 없어요. 1번에서부터 92번까지. 반드시 1개에서 7개 사이로만 마지막 궤도를 돌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개에서부터 92개 원수들이 단 한 놈도 안정된 놈이 없어요. 전부 다 불안정해요. 안정되려면 마지막 줄이 8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1번에서부터 7번까지만 만들어 배치해놨어요. 아, 난 참 이걸 보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게 바로 원자의 구조입니다. 근데 1번에서부터 정한 92번까지 우주 만물의 요소인 원자는 단 한 놈도 마지막 줄에는 8개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1개에서 7개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8개가 되어야 안정된 구조인데 1개에서 7개니까 이놈들 모두 92개가 다 불안정 상태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 전자들 간에는 옥텟 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전자들이 한 궤도에 8개일 때가 안정된 상태인데 저물주는 모든 원자들이 최애각에 1에서 7개만 배치했기에 늘 불안감, 결핍감을 갖는다. 부족감을 느껴요. 원자들은 단 한 놈도 만족감을 느끼는 놈이 없게 저물주가 만들어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외곽에 있는 외롭고 불안한 전자들은 차라리 다른 원자들의 최외곽의 외로운 전자들과 결합해서라도 8개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이 옥텟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것은 자,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혼자는 도저히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소 하나에서부터 92번의 우라늄까지 그들은 독자적으로는 도저히 안정감을 유지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은 이웃 전자들하고 8개의 짝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화학 변화예요. 그게 화학적. 그렇게 해서 분자를 만들고, 세포를 만들고, 물질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돌멩이를 만들고, 사물을 만들어요. 난 그걸 보고서, 야, 참 또 이런 신비한 과학의 신비로움이 있구나.